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미국인 남성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존중을 보이며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데요. 만약에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만지는 것은 무례하고 매너 없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교육은 사회적 에티켓의 중요한 요소이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머릿속에 주입됩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는 이러한 문화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이러한 국민성이 외국인들 눈에는 무척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뜨거웠던 열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에너지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면 맛있는 요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숯불위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서 먹는 코리안, 바베큐부터 매콤한 김치찌개까지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맛과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야채와 밥, 고추장 소스가 어우러진 전통 비빔밥은 단연 최고였고 입안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빙수의 은은한 달콤함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더군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환대였습니다. 자국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 손님에게 베푸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미국의 작은 지역 방송국에 입사하였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치안을 비교해보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추천할 만한 국가가 있냐고 물어보았죠. 신입이었던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옛 기억이 떠올라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끝에 한국 기회에도 독일, 브라질, 일본 등 다양한 나라들을 팀별로 나누어 촬영하기로 하였고 일본에 도착한 팀은 지나가는 사람이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조는 독일의 촬영팀과 동일한 촬영을 기획했으나 첫날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핸드폰과 지갑이 보이는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인 없이 물건이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만지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조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팀과 동일하게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찰해 보기로 했죠. 촬영을 시작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단 한 번의 경우도 이를 모른 척하거나 집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친절하게 직접 주워서 가져다 주었죠. 한국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국민성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장소를 옮겨 같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핸드폰을 바닥에 세팅해 두고 카메라로 이동하는 사이에 바닥에 있던 핸드폰은 이미 없어져 버렸죠. 우리는 설치된 카메라를 다시 돌려 확인하고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10초 정도가 흘렀는데 길을 지나던 여성분이 발견하시고는 바로 주워서 안내 데스크에 맡겨 놓은 것이었죠. 저는 상기된 표정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보는 건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고 존 역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에게 대놓고 있었죠. 저희는 호텔로 복귀하여 촬영한 영상의 편집 작업을 하고 나니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존이 방에만 있어서 방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거리를 걷고 싶어 했지만 이미 해가 떨어진 다음이라 포기하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존에게 지금 여기는 한국이야 라는 말과 함께 길거리를 가볍게 산책 보자고 말했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의 밤거리는 정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들로 멋지고 안전하며 가게나 편의점도 열려 있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반문화를 즐기는 모습은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미국으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도중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주인 없는 캐리어가 한참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주인 없는 캐리어가 군데군데 있더군요. 저희는 호기심이 생겨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캐리어들은 끝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 화장실에 다녀온 건지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며 여유있게 캐리어를 찾으러 온 주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캐리어를 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럽이었다면 그 캐리어는 주인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미국에 도착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촬영한 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독일과 브라질을 촬영한 팀은 길거리 촬영분을 분석하며 시민의식이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를 듣던 일본 팀은 의기양양하게 일본은 생각보다 시민의식이 좋았다. 15번의 촬영 중에 5번만 지갑을 들고 갔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분실했다는 걸 알려주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 방송의 메인 포커스를 일본을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보스는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저도 모르게 한국인이라도 된 것 마냥 기세가 등등해지며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본 사람들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이번 방송의 메인 포커스는 한국이 되었고 기획 단계에서 한국을 추천했던 저까지 회사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